일본의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스캔들로 끝날 줄 알았던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 수사가 현 내각까지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25일 벚꽃 모임 관련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전야제가 열린 호텔 측이 식대, 대관비 등 행사 비용 총액이 적힌 견적을 아베 전 총리 측에게 미리 보여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몰랐다고 발뺌했지만 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절 정부 예산으로 매년 봄 왕실 가족과 유공자, 외교사절 등을 벚꽃으로 유명한 도쿄의 유원지 신주쿠 교엔에 초청하는 벚꽃 모임을 열었습니다. 해당 모임에 자신의 지역구 주민들을 대거 초청해 논란이 일었죠. 더구나 모임 전날 도쿄의 최고급 호텔에서 지역구 주민과 후원의 인사들을 불러 전야제를 열었고 이 행사의 비용 일부를 아베 전 총리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작년까지 지난 5년간 이 행사로 호텔 측에 지급한 총액은 2,300만엔, 우리 돈 약 2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참가자들로부터 거둔 회비는 절반 정도에 그쳤죠. 나머지 차익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부담한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임에 초대한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유공자나 외교사절 등 국가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는 자신들의 지지자를 불러 모았죠. 초청자 중에는 다단계 사기꾼 등 문제가 있는 인사들도 많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런 인사들을 초청하고서는 혈세로 행사 비용을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지지자 모임을 세금으로 해결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는 아베 전 총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는 국회나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이렇게 주장해왔습니다. 호텔 측이 참가자들이 낸 회비 외에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지도 않았다. 호텔 측으로부터 사전 견적도 받은 바가 없다. 하지만 이번 보도에서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사실 그가 정계에서 물러나 있는 이유도 벚꽃 모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아베 전 총리 측은 관계자 20여 명이 도쿄지검 특수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호텔 측으로부터 사전에 견적을 전달받은 아베 전 총리 측이 행사가 열리기 전부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확신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호텔 측으로부터 행사 비용 영수증 및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문제는 현 총리인 스가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태의 불똥은 스가 총리에게도 튀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전 일본 정부의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전 총리의 입장과 주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왔습니다. 지난 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한 스가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강하게 맞대응했습니다. 만약 아베 전 총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같은 답변을 했던 나도 책임이 있다. 네,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자신도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죠. 물러나겠다는 의미일까요? 일본 내 진보 언론으로 꼽히는 아사히 신문은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사태가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한 스가 총리 정권 운영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야권은 이제야 기회를 잡은 듯 공표의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습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벚꽃 모임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아베 전 총리의 국회 답변이 허위로 의심된다. 아베 전 총리가 직접 국회에서 해명하고 검찰에도 증인으로 소환되어야 한다. 물론 집권자민당은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검찰의 공식 발표가 없고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가 전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확실히 나오는 순간 현 스가 내각도 공개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일본 현지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육상미사일 유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호를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비용 문제로 계획을 원점으로 돌렸죠. 이후 해상 요격 체계 이지스함 증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비용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같은 논란에 휩싸였던 이지스 어쇼어보다 25% 이상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추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최소로 잡았을 때입니다. 지난 25일 이온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의 대체안인 이지스함 두 척 건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5천억엔, 우리 돈 약 5조 3천억 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해당 2,500억엔 이상이 투입된다는 계산입니다. 기준은 지난 3월 취역한 이지스함 마야입니다. 해당 자위대 이지스함 가운데 처음으로 공동 교전 능력을 갖춘 마야는 해당 건조비가 1,700억엔, 우리 돈 약 1조 8,031억 원에 달했습니다. 방위성의 위탁을 받은 민간기업 그곳은 마야 건조비의 40%를 얹어야 이지스 어쇼어의 역할을 온전히 맡을 수 있는 첨단 이지스함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만든 육상용 레이더인 SPY-7을 탑재하려면 마야보다 선체를 크게 제작해야 하고 선체 설계비와 시스템 경비도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당 비용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방위성 역시 건조비 외에 시험비용, 유지관리비 등을 합하면 비용이 더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비용 논란이 이지스 어쇼어 추진 때도 불거진 문제라는 것이죠. 일본 정부가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백지화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비용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이지스 증감함 역시 고비용 군비 경쟁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방위 예산 요구안을 짜면서 이지스 어쇼어 대안에 관한 내용을 공란으로 두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유조선 같은 대형 선박을 탄도미사일 방어 전용함으로 개조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지스함보다 뒤떨어지는 데다 방호 기능과 선체 속도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용 폭탄을 받아든 일본 정부와 여당에서는 반대 여론을 돌리기 위한 논리를 짜느라 머리가 복잡합니다. 자민당은 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 카드를 꺼냈습니다. 생각고 열도를 놓고 갈등을 빚는 중국을 견제하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공중국해에서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이지스함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이온게이자의 신문 역시 이지스 어쇼어 추진 때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당시와 달리 중국 미사일 방어책이 필요해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자민당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박항서 매직에 열광했던 베트남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베트남 매체 베트남넷은 지난 1일 코로나19로 전세계 축구팀들이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박항서 감독 스스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매체는 연봉 50%를 삭감한 일본 국적의 태국 국가대표 축구팀 니시노 아키라 감독의 사례를 들며 베트남 축구협회가 박항서 감독과 협상을 통해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축구 경기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파행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장 일이 없다고 베트남 언론이 박 감독의 연봉을 깎으라는 주장을 펴고 나온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베트남에서 박 감독은 단순한 축구 대표팀 감독이 아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를 새로 쓴 영웅이다. 2017년부터 베트남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은 그는 2018년 동남아 축구연맹 대회인 스즈키컵에서 베트남을 10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고 이후 2019년 AFC 아시안컵에서는 8강에 안착시켰다. 특히 2019년 베트남 축구를 60년 만에 동남아시안게임 축구 정상에 올려놓아 박항서 매직을 다시금 입증했다. 게다가 연봉이 많은 것도 아니다. 박 감독은 현재 베트남 축구협회로부터 월급 5만 달러를 받고 있다. 연봉으로 치면 60만 달러 수준으로 다른 동남아시아권 감독들에 못 미친다.
이번에 연봉을 삭감하기로 한 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이신호의 연봉은 97만 달러로 알려졌다. 국내 네티즌들은 베트남 언론의 태도 돌변에 대해 배신이라며 비판 글을 쏟아내고 있다. 박항서 매직이라고 환호할 때는 언제고, 몇 개월도 안 지나 연봉을 되내라고 하는 것은 배은망덕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은희를 원수로 갚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베트남이 선을 넘은 것 같다 등 격앙된 댓글도 있었다. 박 감독은 베트남에서 꾸준히 기부도 해왔다. 그는 최근 베트남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써달라며 베트남 정부에 5,000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베트남 축구협회는 지난 1일 코로나19로 박 감독의 연봉을 삭감하는 일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현지 언론의 이슈화로 여론이 들끓으면 박 감독이 압박을 받는 상황이 처할 수밖에 없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도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대응은 과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발 입국자를 제한한 것은 자국민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지만 정식 입국 제한에 앞서 지난 2월 24일 대구, 경북발 한국인 관광객을 사전 예고 없이 격리해 우리 외교부가 항의했다. 2월 29일에는 아시아나 항공기가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한 후 하노이 착륙을 불허해 긴급 회항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뒤늦은 지난 3일 응우이행 수원副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관계를 중시한다며 방역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이자 제2교역국이다.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7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우리는 베트남과 경제적으로 돈독하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닥친 후 베트남 정부가 보여준 행보는 실망스럽다. 영웅으로 받들던 박 감독에 대한 시선이 냉정해지고 있는 것은 더욱 그렇다. 그동안 베트남을 뒤흔들었던 박항서, 매직은 금세 사라질 일장춘몽이었단 말인가. 지난 2월 다낭 공항에서의 한국인 격리 문제가 한국과 베트남 간 인터넷 댓글 전쟁으로 비화되고 베트남의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가 갑작스럽게 취해지면서 최근 한국인이 베트남의 배신감을 느낀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된다. 베트남이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크게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협력 관계가 밀접한 한국을 왜 이렇게 강하게 제한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최근 유럽 및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움직임이 나타나자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및 내국인의 입국 전면 금지 외에도 호치민 시내 식료품 가게와 상점을 제외한 모든 식당, 미 카페, 바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 영업을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했다. 호치민 시장은 호치민은 확진자 300명 수용이 한계이며 그 이상은 수용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금 막지 못하면 급격한 환자 증가로 치달을 수 있어 불가피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달 전만 해도 베트남에 생산시설이 있는 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및 부품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더 취소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의 파장이 공급 위기에서 수요 위기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베트남은 관광업의 비중이 GDP의 10% 이상이고 생산기지형 외투기업이 많아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베트남 정부가 현재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배경에는 의료 인프라 부족 외에도 전염병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베트남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또 다른 베트남 전쟁으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베트남 국민은 매우 실용적이고 자존심이 강하다고 한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전과 같은 과거의 역사와 상관없이 베트남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왔다. 최근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 노동집약적인 산업보다는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으로부터 기업 이전 수요가 발생하자 국적 상관없이 이런 기업들을 베트남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한국의 제1의 투자국이지만 최근 일본, 중국, 대만 등 다른 나라 기업과의 경쟁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현지 토종 기업의 수준도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한마디로 향후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코로나로 인한 베트남의 조치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코로나 이후의 베트남 비즈니스에 대해 차분하게 그리고 실용적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베트남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국 기업에 다시 손짓하고 적극적인 경제 협력을 요청할 것이다. 김관묵 코트라 호치민 무역관장